카피바라. 여러분의 소셜미디어에는 세상의 문제에도 관심이 없는 듯 뜨거운 목욕을 즐기고 있는 이 귀여운 동물들의 사진이 넘쳐날 거예요. 네, 이해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설치류인 이 동물은 선 분위기에 휩싸여 그다지 똑똑해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꽤 영리한 동물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2살짜리 아이나 일반 개보다 더 똑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요점은 개는 훈련이 가능하지만 카피바라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동물이라는 점이에요. 따라서 카피바라에게 굴러! 라고 하면 또 하라고? 라고 생각하며 자신만의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어요. 아니면 아예 하지 않기로 할 수도 있죠. 카피바라의 지능을 더하는 또 다른 요소는 복잡한 의사소통입니다. 카피바라는 위험을 감지하면 휘파람을 불고 행복할 때는 가르랑거리고 무리를 지을 때는 짹짹거리고 심지어 음식에 흥분하면 이빨을 부딪히기도 해요. 이건 일부일 뿐이에요. 카피바라가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인간 수준의 지능을 얻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세요. 독특한 발성 능력을 가진 카피바라는 환상적인 성우가 되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소리를 만들어내고 영화 속 동물의 사실감을 더하고 궁극적으로 디즈니 엔칸토의 카피바라 목소리가 없다는 사실을 따질 수도 있습니다. 카피바라는 동물계의 마이클 펠프스와 같은 존재로 수영 선수권 대회에도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좀 지나치게 흥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카피바라는 육지에서보다 물속에서 훨씬 더 우아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목욕을 즐기는 카피바라에 대해 말한 거 기억하시죠? 단순히 소셜미디어에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피부 질환을 치료하고 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카피바라는 진정으로 온천을 좋아해요. 따라서 지능이 조금만 더 발달했다면 온천과 자쿠지를 장악하고 인간을 쫓아낼 수도 있을 거예요. 카피바라가 직접 쓴 카피바라 전용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상상해보세요. 기분이 우울할 때 갑자기 고양이가 어슬렁거리며 다가와서 가르랑거리며 몸을 비비면 기분이 좋아지죠? 고양이가 우울한 날을 예측하는 수정구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고양이는 주인의 기분을 감지하는 기묘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에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감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고양이는 집사의 평소 행동을 감지하여 무언가 이상하고 집사가 다르게 행동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이 육감이 인간 수준의 지능과 짝을 이룬다고 상상해보세요. 고양이들이 자신만의 고양이 수염 웰니스 센터를 열어 완벽한 테라피를 선사해요. 치료 세션 중에 할 말이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고양이가 1시간 동안 무릎에 앉아 가르랑거리기만 할 거예요. 하지만 그에 대한 비용은 청구할 겁니다. 고양이 치료사는 기억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환자의 불만사항을 적는데 작은 메모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양이도 중요하거나 극단적인 경험을 더 쉽게 기억해요. 옷장에 갇혔을 때나 처음으로 추르를 맛봤을 때처럼요. 고양이는 절차적 기억력과 공간 기억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기억을 10년 이상 기억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언덕을 즐겁게 굴러 내려오거나 대나무 먹방에 열중하는 판다의 모습에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앞, 뒤, 심지어 옆으로 구르는 이 기묘하고 매혹적인 동물이 등장하는 수천 개의 동영상이 넘쳐납니다. 체온 조절이나 장시간 앉아있어서 잠든 근육을 깨우기 위해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을 구른다는 이론이 있어요. 하지만 게으름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중력을 이용하고 언덕을 굴러 내려갈 수 있는데 왜 걷겠어요? 판다가 인간만큼 똑똑하다면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완벽한 직업을 위한 세계 최초의 학교를 개척할 수 있을 거예요. 경사가 적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끝까지 굴러 내려가는 모터크로스 서킷 같은 거죠. 또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걸 감지하는데 능숙하기 때문에 변호사, 인사 전문가 또는 협상가로서도 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알아요. 우리는 판다를 심리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닌 흑백의 몸치로 생각하곤 해요. 하지만 수년간 인간과 함께 생활하면서 인간의 화난 표정과 행복한 표정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어요. 따라서 인간 수준의 두뇌를 가지고 있다면 미세한 표정을 읽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바다 생물이 가장 똑똑한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돌고래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네, 돌고래는 꽤 영리하죠. 예를 들어 돌고래는 스펀지를 이용해 코를 보호하는 멋진 동작으로 낚시를 하는데 200년 전에 그 방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돌고래보다 훨씬 먼저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낸 동물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해달이에요. 우리는 종종 해달이 물 위에 떠있는 귀여운 모습에 집중하다 보면 그 작은 손과 두뇌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접이식 발톱과 그립을 위한 튼튼한 패드를 장착한 앞발 덕분에 놀라운 기술로 물건을 문지르고 비틀고 당기거나 찢을 수 있어요. 따라서 좋아하는 장난감을 뱃속에 숨기거나 수조 청소를 돕는 등 기상천외한 행동을 하는 해달을 보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이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재미있지만 돌을 망치로 사용해 조개를 깨는 등 야생에서 인상적인 기술을 배웠어요. 해달이 인간만큼 똑똑하다면 아마 전 세계의 5성급 해산물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있을 거예요. 성게, 조개, 게와 같은 딱딱한 조개 껍질을 다루는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한 음식 솜씨도 마침내 르꼬르동 블루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으니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끼리의 뇌가 인간 평균보다 3배 더 크다고 해서 코끼리가 우리보다 3배 더 똑똑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코끼리의 뉴런은 3배 더 많지만 그중 일부만 문제 해결이나 학습과 같은 복잡한 작업을 담당하는 피질에 있습니다. 하지만 코끼리는 감정적으로도 놀랍도록 발달되어 있어요. 공감은 흔히 인간 지능의 특징으로 여겨지지만 코끼리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예민한 존재는 코끼리 친구들이 고통스러워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 때를 알아차리고 필요할 때 위로를 건네기도 해요. 더 세련된 지능을 가진 코끼리는 예술의 세계로 나아가 거대한 캔버스에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고 코를 이용해 폴락에게서 영감을 받은 걸작을 만들기도 해요. 거대한 뇌에서 새끼 손톱만한 작은 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햄스터의 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귀여운 친구들은 세상에서 가장 청결한 동물 중 하나예요. 단순히 몸을 깨끗이 하는 능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햄스터는 사육장뿐만 아니라 야생에서도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어 햄스터는 깊은 굴을 파서 둥지를 틀고 배설물과 먹이를 따로 분리해요. 햄스터가 인간만큼 똑똑하다면 이 청소 강박증을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거예요. 스파크 조이 설치류를 소개합니다. 세계 최초로 마리콘도의 기술을 응용해 케이지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책으로 출간한 햄스터예요. 이봐, 로키, 이리 와봐. 개에 대한 언급 없이 이야기가 끝날 줄 아셨나요? 여러분은 아마도 내 발로 걷는 반려견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로키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시겠죠? 글쎄요, 로키는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할지도 몰라요. 실제로 개는 약 165개의 단어를 이해할 수 있어요. 가상의 세계에서 개가 자신들만의 복잡한 언어를 만들어낸 최초의 동물이 된다면 전국의 멍멍이 언어 학교가 문을 열 거예요.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말은 이제 그만하고 기쁨 코치로 인정받고 싶다고 선언하며 TV 인터뷰에 응하는 개들의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네, 개들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능숙하고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다른 개와 사람을 속여 맛있는 보상을 얻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단해요.